아기가 너무 조용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조용하면 착한 아기 아닌가요? 이건 문제 혹은 일단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야. 아, 깜짝. 이거 봐봐. 방금 엄마가 보내줬는데 우리 늦둥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번에 은가 사진까지 찍었네. 어? 근데 은가 색깔이 왜 이래? 초록색인데? 정말 그렇네. 왜 이러지?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뭔가 이상해 보여도 이게 괜찮은 건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맞아요. 울음소리, 피부색, 대변 색깔 하나하나 다 걱정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신승한 교수님을 모시고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 진짜 걱정해야 할 것과 괜찮은 것들 제대로 알아볼 거예요. 교수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희 늦둥이 동생은 분유 먹고 자주 토하거든요. 토를 자주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신생아들은 역류 혹은 이제 구토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기들은 일단 위가 작고요. 그리고 위하고 식도를 연결하는 부위에 이제 괄약근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역류나 구토를 하게 되는데 이걸 생리적 역류라고 하고 성장하면서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좀 걱정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색깔을 보면 우유가 소화되는 그러니까 하얀색인데 여기에 초록색이나 노란색 토를 한다던가 피가 섞여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해야 되고요. 토한 뒤에 아이가 컨디션이 좀 나빠지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좀 처져 있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위역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색깔이 이상하거나 아기가 힘이 없어 보이면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매번 토하는 양이 많고 또 체중이 잘 안 느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되면 언제든지 병원 진료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교수님, 동생 병원 갈 때 따라가 봤는데 다른 아기 중에 어떤 애는 얼굴이 누렇게 보이더라고요. 신생아는 원래 그렇게 노란가요? 신생아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건 황달 때문인데요. 이건 출생 직후에 간 기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후 한 2, 3일 사이에 황달이 생기고 일주일 이내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요. 이러한 생리적 황달은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경우도 있어요. 만약 태어난 당일부터 황달이 눈에 띄게 있다든지 2주 이상 오래 지속된다든지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이라든지 노란기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적 황달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혈액형 부적합이나 유전질환 등이 있는지를 꼭 소아과 진료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교수님, 제 조카는 며칠 전에 탯줄이 떨어졌는데 배꼽에서 진물이 조금 나고 냄새도 좀 나던데요. 이거 이상한 건가요? 탯줄이 떨어진 직후에는 약간 진물이 나거나 피가 좀 묻어나오거나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꼽 주위가 좀 빨갛게 피부가 변하거나 눌렀을 때 딱딱하거나 아이가 좀 아파하는 것 같으면 걱정을 해야 합니다. 배꼽 감염, 제대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럼 감염이면 위험한 거예요? 네, 신생아는 알겠지만 면역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감염으로도 온몸으로 균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은 가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저희 동생은 아침마다 눈곱이 너무 많이 껴요. 혹시 눈병에 걸린 걸까요? 신생아는 이 눈에서 코로 이어지는 눈물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은 좀 좁거나 다 열려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눈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한쪽 눈에만 눈곱이 자주 낀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눈물길 막힘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또 그런 건 아닌데요. 이때 아기 눈을 잘 봐야 되는데 눈이 빨갛고 충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분비물이 고름처럼 누렇고 끈적끈적하면 신생아 결막염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눈곱만 많으면 어떻게 해줘야 해요? 눈이 붓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고 단순히 눈곱만 많다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하루에 몇 번씩 코 옆 눈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막힌 눈물길이 서서히 열릴 수 있는데 대개는 그냥 두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교수님,
제 조카가 입원해 보니까 숨 쉴 때마다 가래 낀 것처럼 그르렁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모는 감기인가 걱정하시던데 진짜 감기 걸린 건 아니겠죠? 신생아는 콧구멍이 작고 또 코로만 숨 쉬는 특성이 있어서 조금만 콧물이 껴도 숨 쉴 때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젖 먹고 바로 눕히거나 트림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더 잘 들리죠.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단순히 콧물이나 가래 소리만 난다면 코세척이나 가슴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숨 쉴 때 힘들어 보이고 입술이나 손끝이 파랗게 변하고 젖을 잘 못 먹고 처진다든지 숨을 쉴 때 가슴이나 배가 심하게 움푹움푹 들어가면서 들썩인다든지 하면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아기 대변색이 혹시 초록색인 거는 뭔가 안 좋은 건가요? 초록색 대변은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에겐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특히 수유 간격이 짧거나 전유라고 하죠. 앞에 나오는 젖만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대변이 초록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초록색은 괜찮은 거구나. 다행이다. 그럼 어떤 색의 대변이 위험한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흰색이나 회색은 담즙 배설 이상을 의심해요. 간이나 쓸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검붉은 색이나 선명한 빨간색은 위장관 출혈일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검은색도 혈액이 섞인 거일 수가 있거든요. 초록색은 대부분 괜찮지만 아기가 함께 처지거나 수유를 잘 못하거나 제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게 되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아기똥 아니 대변색은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노란색에서 연한 갈색의 부드러운 대변이 신생아기에선 가장 흔하고 정상이에요. 모유수유 아기들은 묽고 알갱이가 몽글몽글하게 있는 황금색 똥이 정상이고요. 교수님, 저희 동생은 하루 종일 자는 느낌이에요. 하루 20시간 자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원래 생후 첫 몇 주 동안에는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자는 게 정상입니다. 단지 여러 번 자고 깨기를 반복할 뿐인데요. 아이가 보통 3, 4시간 지나면 배고파 하거든요. 그런데 잘 일어나지도 않고 수유할 때도 힘이 없고 먹는 양이 갑자기 줄었다. 체중 증가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단순한 깊은 잠이 아니라 어떤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잘 자는 아이도 깨워서라도 먹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생후 한 2주 전까지는 3, 4시간마다 수유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수유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혈당 저하나 탈수 위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제 조카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은 두 팔을 벌쩍 들고 으앙하고 울기도 해요.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걸까요? 그건 이제 모로 반사라는 정상적인 반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큰 소리,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다음에 체위 변화 등에 반응해서 팔과 다리를 갑자기 뻗고 움츠러드는 행동을 보이곤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기의 신경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근데요, 교수님. 자다가 계속 깨고 자주 울고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지나치게 자주 놀라고 수면이 방해되거나 심한 울음이 동반된다면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나 뇌 자극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한쪽으로만 놀란다든지 몸이 경직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거나 깨어있을 때도 자주 깜짝깜짝 놀란다면 이럴 땐 소아청소년과나 소아신경과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교수님, 아기가 너무 조용해요. 울지도 않고 깨도 그냥 멍하니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조용하면 착한 아기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신생아가 지나치게 조용하고 잘 울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중추신경계의 문제 혹은 대사질환이나 감염 등 기저질환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열이 있는데도 울지 않는다든지 호흡이 점점 느려진다든지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급하게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아기의 반응을 잘 기록하거나 관찰해 두는 게 좋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수유량이나 울음의 횟수, 반응성, 체온 등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더라도 잘 먹고 잘 자고 활력도 좋다면 괜찮지만 늘어지고 축 처져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신생아를 둔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기가 토하고 축 늘어질 때, 눈곱이 계속 한쪽만 찐득할 때, 숨 쉴 때 그르렁 입술이 파래질 때, 은가색이 하얗거나 검붉을 때, 엄마 아빠 우리 아기들을 잘 챙겨주세요. 와, 신생아는 정말 작은 변화에도 주의 깊게 봐야 하네요. 맞아요. 특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기지 말고 위험 신호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함께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이럴 때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초보 부모님들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